그러니까 강변가라 시즌2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맡은 이왕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인영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강변가라! 저희 강변가라는 이제 시즌2에서는요, 어제, 오늘, 그리고 한 달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핫 이슈들을 가지고 다양한 우리 입장에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과 그리고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요즘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때 빌라왕 사건이 있는데 이 빌라왕 사건이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한테 아픔을 주고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개요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도권 오피스텔과 빌라를 네네네. 약 1139채 1139채 정도를 네. 소유한 소위 말하는 빌라왕이라고 하는데 김모 네. 씨가 네. 갑자기 이제 10월달에 올해 10월달에 호텔에서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그 세입자들이 그 1139채에 예. 다 세입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 전세 보증금 넣고 세입자들이 네, 그 네.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그런 사태가 지금 발생한 겁니다. 아, 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있었고, 예. 지금 이거 어쨌든 이게 깡통정세 뭐 그런 구조로 간 건가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 1139채가 예. 뭐 시세가 좋아갖고 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도 훨씬 네.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집값이 하락하다 보니까 집값 하락 때문에. 집값 하락하다 보니까 이 전세 보증금부터 소위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아. 거기다가 또 이 빌라왕이라는 사람이 예. 종합부동산세를 내잖아요. 그렇죠. 1139채가 네네네.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종부세가 다 네네네.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한 60억 정도가 밀리다 보니까 예.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부동산에 예. 다 집에다가 아파트에다가 다 이제 압류가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지만 압류는 선순위거든요. 1순위거든요. 압류가.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보다도 1순위다 보니까 예. 집값이 하락한 상태에서 음. 보증금보다 1순위다 보니까 보증금을 온전히 다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보증금을 돌려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빌라왕은 지금 어떤 분인지 뭐 기사도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이 이제 그 42살 정도 되신 분인데 예. 지적 장애를 좀 앓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예. 그분이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전세 보증금을 다 받아서 또 예. 집을 사고 그런 식으로 돌려서 계속 전세 낀 그 집을 사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갑자기 지금 이제 이런 압류당하고 압박당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또 사망을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소위 말하는 집주인한테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쵸. 집주인도 없고 맞아요. 또 이러다 보니까 돈도 없고 상속인들도 상속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피해자들이 많을 건데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이 피해자들의 대처 방법인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그 피해자들이 한 400여 명이 좀 지금까지 밝혀진 거에는 400여 명의 네. 피해자들 특히 네. 대부분 다 청년층,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한 1, 2억 정도 예. 되는데 전세 보증금이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몇천억 되죠. 그게요. 몇천억. 근데 이제 거기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피해자들 중에서 예. 소위 말하는 허그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왔습니다. 예.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하는데 그렇죠. 허그와 이제 그 세입자가 불안하니까 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라고 해서 그 계약을 보증. 체결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임대인이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허그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다행이네요. 그런 분들이 한 200여 명. 200명은 다행이구나. 나머지는 또 예. 허그와 또 이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그냥 단순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 또 2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허그와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그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제 허그로부터 돈을 먼저 달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 지금 이제 빌라왕이 사망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가 없어요. 대상자가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인한테 그러면 해야 하는데 상속을 다 포기를 해버리면 또 통보할 대상이 없고 그렇죠. 그다음 나중에는 이제 그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관리인을 지정을 받아서 상속재산관리인한테 통보를 하고 그로부터 이제 허그로부터
법적으로는 이렇게 돌려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아이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아이고 급하신 근데 분도 많은데. 지금 예. 당장 급해갖고 빨리 돈을 돌려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새 집을 샀거나 예. 뭐 그 잔금을 내야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피해를 보는 것이고 예. 또 만약에 허구랑 이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제 집값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당시에 매매 시세가 뭐 1억 1,000만 원이라 생각해서 예. 1억의 전세 보증금이 들어갔는데 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세 압류로 인해서 국세 압류가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다 생각해요. 근데 지금 집값 떨어져 경매로 넘어가서 아. 7천만 원에 예를 들어 낙찰이 됐다. 아이고. 그러면 일단은 7천만 원에서 아까 따지면, 1순위 예. 국세가 먼저 2천만 원 예. 가져가잖아요. 예. 그러면 5천만 원 남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내 1억 보증금 돌려받으려 하는데 못 받지. 5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제 5천만 원을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5천만 원은 누구한테 이제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상속인들도 상속 다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요. 이런 상태에서는 예. 5천만 원이 완전히 이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아.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빨리 신속하게 대처가 가장 필요한 거네요. 예, 지금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빨리 이제 허그나 이런 허그로와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네. 이제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든지 부모가 상속을 받으면 부모한테 상속 통지를 하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허그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면 예,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상속인들이 그 채무 많은데 그 채무를 상속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 빨리 좀 신속하게 예. 아까 얘기했듯이 예. 상속재산 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빨리 예. 그 절차를 빨리 진행. 법원도 빨리 좀 진행을 법원이 빨리 밀어줘야 되는 법원이 이제 그런 상속재산 관리 지정하는 데까지 절차가 이제 있거든요. 뭐 상속포기나 뭐 이런 네. 절차들을 빨리 그 법률 도움을 받아서 네, 네, 네. 법률단의 어떤 도움을 받아갖고 빨리 그 절차에 가서 허그로부터 돈을 좀 이제 받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신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혹시나 예. 배우가 아까 말씀드린 지적장애인인 분이 혼자서 이걸 계약을 그랬을 것 같아요. 주도했겠느냐,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지 않겠느냐. 혹시 그 부동산 중개사가 너무 뭐 유도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할 부분이 없는지, 네네네. 또 안심대출을 전세금 안심대출 받은 단계에서 그 대출 조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뭐 이제 승인을 해주거나 그런 관련자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또 배우자, 뭐 혹시 사기에 공모한 사람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경찰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자들이 있으면 그 자들로부터 손해를 좀 이제 나머지 피해를 보전받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강인영 변호사가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고 이게 단순하게 그 피해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거 여러 가지 상황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좀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제발 어쨌든 간에 손해를 많이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사건에 대한 뭐 간략한 정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우리 이제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뭐 이번뿐만 아니라 항상 전세를 들어갈 때 보통 이제 임대차라고 하는데 들어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정말로 그 시세가 매매 시세가 맞는지 본인이 중개사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한테 여러 중개사들한테 또 한번 의뢰를 해야 하거든요. 한 분한테만 맡겨서는 안 되고 맞습니다. 여러 갖고 객관적인 매매 시세를 파악을 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매매 시세 대비해서 자기가 들어가는 전세 보증금이 안전한지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맞아요.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걸 대비해서 충분한 그 집값 대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50% 60%이 정도의 보증금으로 들어가야지 너무나 높은 가격으로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는 것은 이상하다. 진 것처럼 위험하고 세 번째는 또 이제 들어갈 때는 등기부만 봐서는 안 되고요. 혹시 국세가 혹시 세금 체납한 게 없는지를 확인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또 뭐 그런 의심이 있거나 또 주변에 또 들어봤을 때 이게 조금 이게 위험하다라고 하면은 과감히 좀 안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어쨌든 우리 강인영 변호사랑 계속 그 어려운 부분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구독과 시청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단 가라!